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9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옵션 만기인데요. 결국 이제 금융투자 쪽의 가두리 전략, 이것 때문에 일단 뭐 그 시장은 강보합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공매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게 그 민주정부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던 애들이 어째 이렇게 저기 이 꼴통들만 저기 들어서게 되면은 전부 다 바보들이 되는지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팽팽 잘 돌아가던 금융시장이 삐그덕 되면서 정말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 점잖은 입에서 계속해서 욕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 5포인트 올랐어요. 코스닥은 8포인트 밀렸고, 외국인이 오늘 2,828억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가 443억 순매수했어요. 환율은 오늘 50전만 내려왔네요. 50전.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하락이 비슷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조적으로 순매수하는 것인지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여기에 7천억, 4천억, 2,800억 이건 지금 공매도 쇼커버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업종별 이 움직임도 결국은 IT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식으로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주봉 눌려 있는 것이고, 월봉도 사실은 이제 목에 차는 느낌이죠. 이게 그때 얘기했던 대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옆으로 기면서 요 안에서 줘도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개 같은 놈들이 말이에요.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핸들링 해도 되는 거죠. 코웨이, 영업무역, 카카오뱅크, 하나시스템, 대한항공, 삼성물산 이런 것들 올라갔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미포도 공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공매도 금지한 날 바짝 올라가다지만 다 까먹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펀더멘탈이 아니고 수급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위메이드, 제이시스 케미칼, 메디칼, 루닛 이런 거 올라왔고, 파두, 포러비스, 보로노이,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부진합니다. 테마주들도 보면 오늘 SNS 뭐가 올라왔네. 위메이드가 8% 올라왔군요. 그 다음에 운송,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거 저기 합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들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증시 주변 자금은 이게 이 미수가 잘 안 꺼지죠. 미수가 잘 안 꺼집니다. 이것도 이제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환율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급락했다가 다시 1,300원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1,300원대에서 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오늘 만기예요. 오늘 이제 종가가 코스피 200이 325, 325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가 지금 최대 수익 구간이에요. 여기 뭐, 그, 금융투자에.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뭐 이쯤이면은 그 나쁜 게 아니죠. 개인들만 털린 거죠, 뭐. 개인들만. 예. 우리 금리는 약보합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있을까요? 도매 재고, 국채 10년물 발행금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수. 오늘 뭐, 특별한 거 없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 이런 것들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일단 만기를 앞두고 극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두리를 했고, 그럼 이제 진짜 포지션은 이제 그 내일부터 잡아 나가는 거니까 내일부터 시장 움직이는 걸 좀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거래소는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불가피하다. 이게 LP들이죠. 저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저기 누가 팔면 사주고 누가 사면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매도까지 묶어버리면 사실 좀 시장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를 저기 줘야 한다. 근데 이거까지도 막아버리면 나중에 근데 이거 풀어주면 또 그 뭡니까? 저기 그 이 형평성에 뭐 저기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하면서 또 저기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보죠.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예외적인 공매도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불허하면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6일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서 거래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주식의 시장 조성자의 시장 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목적, 파생시장 조성자의 해지 목적, ETF 유동성 공급자의 해지 목적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사이에 정교하게 그 이야기들 하고 있었고 공매도를 갖다가 저기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이 개자식들이 그냥 저기 선거 앞두고 아주 참 답답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얘네들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그 하는 데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막히니까 선물 매도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공매도가 막힌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식 선물을 대량 매도한 지난 7일 코스피는 급락했고 같은 날 외국인들은 인버스 ETF 매수를 통해서 공매도 효과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이제 사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허용해 주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저기 그 나오는 것들은 일벌백계 하고 그리고 전산화하고 그리고 저기 그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저기 그 상환하는 그 기간을 동일하게 해주고 물론 종목들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거 참 갑갑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공매도를 하고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가 오히려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실제로 늘기는 어렵겠죠. 공매도 전면 금지했는데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당일 코스피가 역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바람에 주식 평가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공매도 저기 그 잔액이 현재 시가로 계산되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 통계에 잡히는 물량까지 늘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평가 금액 10억 원 이상, 공매도 순 보유 잔고가 0.01% 이상이면서 평가 금액이 1억 원 이상, 또 개인 또는 법인의 합산 순 보유 잔고가 0.01% 이상일 때 공매도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보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도 됐던 그 사람들까지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잔고가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미국이 이제 1년에 두 번, 그 환율 보고서를 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이에 관찰 대상국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기 그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에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뭐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되도 않는 얘기고 그렇죠? 이 경상 흑자가 나긴 하지만 무역 흑자가 다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이제 그거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저기 그 7년 만에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 외환시장의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 이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무슨 저기 이거는 이런 소리 한번 해가지고 예쁨 받아가지고 자리나 하나 저기 얻을까 그런 놈들이고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더라도 우리나라에 당장 얻는 이익은 없을 것이다. 이번 명단에 빠지면서 한국 외환시장 투명성 신뢰도는 인정받은 셈이지만 애초 환율 관찰 대상국 모니터링 대상에 그쳐서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만큼 이번 제외로 분명한 효과는 뭐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역 수지에 저기 그 영향을 주느냐 안 줘요. 아니 우리 펀더멘탈이 따로 있는데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저기 그 빠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식시장의 본 게임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제가 볼 때는 일단 2,450포인트 우리 지금 월봉 그렇죠?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2,470 뭐 2,500이라 치죠. 2,500. 그러면 이제 한 200포인트 정도 저기 이 박스가 되는데 그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중립 구간 내에서도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